자, 우리 이번 차시는 PMP 시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차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PMP 시험 응시 신청 쪽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시험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PM복 칠판, 세븐 에디션 같은 경우는 목차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그리고 시험 보실 때 몇 가지 좀 고려하셔야 될, 생각하셔야 될 몇 가지 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목표는 당연히 이제 PMP 자격 취득 관련 정보를 같이 한번 좀 습득하시는 게 목표가 될 거고, 세부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PMP 자격 개요, 그리고 칠판의 구성, 그리고 우리 전체 이 과정의 주요 목차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험에 접근하실 때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MP 자격 쪽과 관련해서 자격 응시 조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PMP 시험을 응시 신청을 하시려면 일단 학사, 대학을 졸업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3년, 그리고 36개월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36개월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를 그럼 내가 안 했다, 프로젝트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시험 응시 신청 못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그 기존에 이제 보면요. 프로젝트 관리 경험만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던 경험이 3년 36개월 이상이시다 그러면 응시가 가능한 쪽으로 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최소 3년 36개월 이상이라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월부터 4월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또 중간에 중복을 해가지고 2월부터 6월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합쳐지는 중복되는 부분이 2개월이니까 6개월에서 2개월 더하면 8개월, 그렇죠? 8개월의 경험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최소 36개월에서의 그 개월 수는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요 두 가지는 6개월의 경험, 요렇게 좀 되어 있고요. 자, 그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 또는 수행 경험이 고렇게 되고 플러스 알파 또 응시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36시간 이상 프로젝트 관리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자격 준비와 관련된 교육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실무에서 우리 기업에서 이 다양한 교육들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프로젝트 관리 쪽과 관련된 교육, 어떤 교육이든 상관없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교육 이수 시간이 35시간 이상 되면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우리 지금 진행하는 본 과정도 그 이수 시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제 대학원을 졸업하셨다, 석사학위시다 그러면은 관리 경험이 쪼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소 2년 24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시간, 교육 시간은 마찬가지로 35시간 이상, 이렇게 이수를 하시면 PMI 홈페이지에 가셔 가지고 인제 응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응시 신청을 딱 하고 나신 다음에 서브밋 이렇게 딱 누르시면 PMI 쪽에서 인제 바로 시험 볼 자격이 됐습니다. 됩니다. 아닙니다. 인제 이거를 그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있으랍니다. 그 샘플링 어디시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여기에다 입력한 것이 진짜냐 라는 거를 좀 보는데, 샘플링이에요. 샘플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걸릴 확률은 없으세요. 걸리실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PMI 쪽에서 메일이 딱 와 가지고 어디 걸렸으니까 실제 입력하신 내용이 맞는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라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관리 경험 쪽과 관련돼서는 뭐 내부 조직에서 진행을 한 거다 그러면 내부 조직의 어떠한 그 윗분들이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 프로젝트 수행 또는 관리 경험이 있는 게 맞습니다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어떤 증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뭐 대외 프로젝트이다 그러면 또 고객분들이 인증을 한 이제 이러한 증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교육 이수 쪽과 관련된 증빙 서류는 우리 수료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료증을 PDF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디시 이제 통과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험 영역은 우리 PMI 쪽에서 얘기하는 게 커다랗게 세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큐멘 쪽, 그리고 웨이 오브 워킹 쪽, 그리고 파워 스킬 쪽.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관리자로서의 전문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인제 PMP 시험 그 자격을 취득하신 이후에 그 자격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3년 동안 60 PDU다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 관리 경력이라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 60
PDU,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던 부분도 들어가고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경험도 들어가고 어쨌든 그거를 인제 그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60 PDU 점수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인제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교육 쪽이다 그러면 비즈니스 에큐멘 쪽과 관련된 교육, 뭐 웨이 오브 워킹과 관련된 교육, 파워 스킬 쪽과 관련된 교육 이제 요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몇 프로씩 요렇게 해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러한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PMP 시험 보실 때도 총 요 3 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되도록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파워 스킬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피플 쪽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프로젝트이다 그러면 피플 쪽이다 팀 그쵸? 그리고 이해관계자 쪽과 관련된 부분이 약 한 42% 정도 출제가 되고요. 웨이브 워킹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쪽입니다. 뭐 프로세스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라는 이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 기법과 관련된 내용이 약 한 50%. 그리고 비즈니스 인바이런먼트 쪽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은 조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들,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직 전략과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쭉 얼라인되면서 갈 수 있을 것인지 요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 한 8% 네, 정도 출제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 퍼센테이지를 딱 보시면은 그 피플 쪽하고 프로세스 영역 쪽이 거의 92%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80대 20 법칙, 파레토 법칙 요거를 딱 떠올려 보시면 '일단 많이 포커싱 해야 될 부분은 피플 쪽하고 프로세스 쪽이구나.' 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인제 또 전반적으로 우리 그 PMP 시험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총 문제 수는요 180 문제예요. 180 문제인데 그 가운데 5 문제는 테스트용입니다. 그러니까 5 문제가 어떤 게 테스트용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PMI 쪽에서 이렇게 테스트 문제를 집어넣는 이유가 실은 이 시험 자체가 문제은행식이거든요. CBT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종이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인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 은행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인제 새로운 문제들을 그 문제 은행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새로 들어온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얘가 진짜 이 평가에 적합한 것이냐.' 라는 거를 한번 좀 테스트해 보는 관점에서 시험 문제 5 문제 같은 경우는 인제 테스트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중심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175 개죠.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은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175 문제 가운데 그러면 몇 개를 맞춰야 합격인가? 이게 정량적으로 PMI 쪽에서 "몇 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끝내시면 아마 스코어 퍼포먼스다라는 걸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NI 그래서 Needs Improvement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 Below Target 그래서 목표보다 아래 점수이다 아니면 타겟을 달성했다 타겟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4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을 패스를 하시려면 적어도 타겟 이상이죠. 예, 타겟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셔야 패스인데 그 점수가 몇 점인지는 정확히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요 그림만 딱 보면은 '아 그럼 50% 이상만 이렇게 그 내가 확보를 하면 내가 맞추면은 이거 그 합격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인제 안전하게 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면은 한 70% 정도 그러니까 175개 가운데 70% 다 그러면은 적어도 125 개, 예 125 개. 그리고 테스트가 5 개인데 어떤 건지는 모르니깐 130개 정도 이렇게 '내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이게 뭐 만점을 받는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자격 시험이니까 적어도 기준 이상만 좀 넘기는 인제 요러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 시간은 230 분입니다. 예 230분 동안 시험을 보시는데 중간에 2번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총 180 문제가 3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60 문제 그리고 60 문제, 60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60 문제를 딱 푸신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다음 세트 들어가기 전에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타임 10분 가지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은 그냥 쭉 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가능한 거는 인제 브레이크 타임이 2번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 저 같은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그 잠깐 좀 쉬었다가 예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마음도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인제 다시 한번 또 시험 보는 거 요게 좋지 않을까 예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은 CBT 방식입니다.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다 이거죠. 그래서 응시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인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신청 자격이 됐습니다. 예 라는 메일을 받으신 다음에는요. 그 우리 국내에는 지금 원래는 3 군데였는데 대구 쪽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 군데 테스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그 피어슨 센터 예 무교동에 있는 피어슨 센터 거기 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산 쪽에 렉시스 센터 예 이쪽에다가 시험 신청을 하셔 가지고 본인이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그 하루 종일 뭐 하루에서 편한 시간에 예 아무 때나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험 그 시간 네 날짜를 정하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실제 기본 문제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예 영어로 돼 있고요. 물론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번역 예 응시 신청하실 때 인제 코리안 예 나의 주 언어는 한국어다. 그러면 이제 코리안 딱 찍으시고 예 들어가시면 되는데 실제 그 코리안을 찍어 놓고 인제 그 신청을 하시면은 문제 보실 때 영문 내용과 번역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번역된 내용으로 먼저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인제 가끔 가다 보면 번역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크리티컬 패스 이러면은 뭐 핵심 경로라고 번역이 됐을 수도 있고 주경로 예 라고 번역이 됐을 수도 있고요. 뭐 일정 단축 기법 가운데 보면은 크래싱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공정 중첩이냐 공정 단축이냐 막 인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좀 번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한글도 한글이지만 어떤 프로젝트 관리 용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영어로 이렇게 한번 좀 그 습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시다가도 그 한글을 딱 먼저 보시는데 보니까 약간 좀 '이해가 안 간다.' 예 라고 한다면 예 원어 예 영문을 다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수도 있고 '아 이게 지금 어떤 말이었구나. 예 용어였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험 준비하실 때 용어는 좀 영문으로 예 요렇게 좀 그 습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또 이렇게 사지선다형이 과거에는 사지선다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답을 찍으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칠판 이후부터는 좀 인제 바뀌면서 멀티 초이스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답이 2개 찍으세요 또는 3개 찍으세요. 이것도 있고 매칭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에 있는 내용과 이쪽에 있는 내용을 각각 예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는 이러한 형태 등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만약에 내가 떨어졌다. 예. 떨어지시면 안 되는데 그쵸? 예.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1 년에 3 번까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재응시가 가능하고요. 근데 그러면 응시할 때 그 "응시료는 얼마냐?" 예 라고 본다면은 처음 응시 신청하실 때는 555 불이에요. 예 처음 응시 신청하실 때는 달러 기준으로 555 불 예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인제 비회원일 때 얘기입니다. PMI 회원이 아닐 때 얘기고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그 405 불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PMI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예. 근데 인제 그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1 년짜리 회원이거든요. 1 년짜리 회원인데 고거 가입하시려면은 그 비용이 139 불인가 예 요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139 불 내고 그리고 405 불이다 그러면 2개 합치면은 544 불인가요? 예. 544 불이니까 처음 응시 신청하실 때는 가급적으로 가급적이면 네 그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하는 게 그래도 한 11불 정도는 싸지 않을까? 예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 시험 보실 거면요. 그 1 년짜리 회원은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가입을 하면 그 PMI 표준 지침서들 있잖아요. 뭐 PM복도 받을 수 있고 PDF로 아니면은 뭐 WBS 작성 표준이라는 거 아니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뭐 언더밸류 매니지먼트 표준 뭐 이제 일정과 관련된 표준 가이드 뭐 리스크 쪽과 관련된 표준 가이드 어쨌든 PMI 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다양한 표준 가이드들을 회원이 되시면은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무료로.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시험 응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인제 처음 응시하실 때 얘기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어 떨어지셨다 그럼 재응시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비회원인 경우는 375 불 내야 되고요. 회원인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275 불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쪼금 싸긴 하지만 싸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한 번에 이렇게 그 합격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그 응시하시려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응시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인제 PMP 자격 시험이라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책들을 봐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 그 시험 이 PMI 쪽에서는요. 1 년에 인제 계속 문제은행식이니까 문제를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야 되다 보니까 1 년에 3 번에서 4번 정도 뭐 미국에서 1 번, 뭐 아시아에서 1 번, 유럽 쪽에서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문제를 뽑는 그 세션을 또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인제 누구들한테 그 와서 그 "PMP 문제를 좀 뽑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PMI 회원이면서 PMP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을 또 인제 랜덤으로 해 가지고 메일이 와요. 메일이 딱 오면 뭐 10월 언제 그 중국 상하이에서 이 1 박 2일 또는 2박 3 일로 이렇게 PMP 아이템 라이팅 세션이라는 거를 개최를 합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인제 거기에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 그 예전에는 그 비행기 값도 대줬어요. 그러니까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 값도 대주고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먹고 자는 거 다 무료로 해 가지고 가 가지고 인제 시험 출제를 하거든요.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다양 거기 가시면은 인제 다양한 국가에서 실제 프로젝트 관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뭐 IBM 쪽도 구글 쪽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 PM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인제 모여 가지고 그 1박 2일 동안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거기 딱 가 보면 어 다양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애자일 가이드, PM복 가이드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관리 쪽에 구루 항상 인정받으시는 뭐 해롤드 커즈너 분이 쓰신 뭐 시스템 어프로치 투 플래닝, 스케줄링 앤 컨트롤링 이제 이러한 책들을 쫙 깔아 놓거든요. 쫙 깔아 놓고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그 인제 ECO라고 있습니다. Exam Content Outline. 그래서 인제 PMP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참조를 해 가지고 영역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총 3 개가 있습니다. 사람 쪽과 관련된 거, 프로세스와 관련된 거,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환경 쪽과 관련된 거 그리고 3 개의 영역 내에서 또 과제다 그래서 사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는 건 4 개지만 ECO 실제 그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PMI 홈페이지에서. 그거 보시면은 14개 정도 과제가 있고 프로세스 쪽 같은 경우는 17 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환경 쪽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되는 과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과제 1의 갈등 관리다. 갈등 관리 과제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요소들이 또 인제 요렇게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그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 내가 요번에는 그 사람 쪽 영역에 그 가운데 첫 번째 과제인 갈등 관리 쪽의 영역에 세 번째 요소 적절한 갈등 해결책을 평가하고 권유하고 조정하는 요 요소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하겠다라고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출제하기 위해서 쫙 깔려 있는 책을 갖고 옵니다. 예 갖고 와 가지고 쭉 그 책에서 요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과 관련해서 쭉 뽑아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통 그 작성하세요라고 추천을 하냐면 그 상황 문제를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신은 지금 A 프로젝트의 신규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셨습니다. 프로젝트 착수 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액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관점에서는 당신은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인제 "이러한 식으로 출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쭉 보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지문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명문화된 내용은 그러니까 책에 명문화되어 있는 문구들 이런 것들을 답으로 좀 적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 답인지 모르거든요.
그 문제를 출제해 놓고 물론 이제 전문가니까 그게 답이겠지만 네. 문제를 출제해 놓고 예를 들어 사지선다다 그럼 4개 가운데 '나는 이걸 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답으로 체크를 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딱 그 출제를 하면 고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이게 답이다.' 다른 사람이 또 검증을 하죠. '내가 보기에도 이게 답이다.' 그러면 인제 일단은 그게 답인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려면 명문화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PMP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그 다양한 책들을 당연히 많이 봐야죠.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이 봤던 것처럼 이거 말고도 인제 책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언제 다 봐?' 막 인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인제 문제는 그 아무래도 거기 갖다가 배치해 놓는 서적의 수가 PM복이 많아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인제 PM복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다른 쪽에 있는 부분들과 같은 경우는 요번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러한 내용들도 같이 좀 넣어 놨으니까요. 요번 과정을 한번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PM복은 반드시 한번 정독을 하시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 문제 여러 문제 한번 좀 풀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서 '아 문제풀이는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또 인식을 하시면서 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오는 이거 당연히 보셔야 돼요. 그 기존보다도 최근에 인제 오면서 이시오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이 답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이시오는 여러 번 좀 읽어 보세요. 여러 번 좀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여기 보면은 막 "팀 선도다." 그러면은 "적절한 리더십 스타일을 결정해야 된다." 뭐 "섬김형 리더십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답으로 나타나는 게 섬김형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들 요러한 것들이 인제 답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슈는 반드시 한번 좀 그 여러 번 읽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자 어쨌든 그 주된 내용은 이제 PM복 칠판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본 과정도 PM복 7, 8 에디션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칠판을 보면요. 커다랗게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 지침서 그래서 PM복 가이드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 표준서 같은 경우는 그 뭐 개요적인 설명 그리고 가치 인도 시스템이다. 이거는 인제 그 기존에는 프로젝트 인도물이 요구대로 정확히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이거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었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인제 그 인도물만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인도물이 조직이 생각했던 원래 이 프로젝트를 착수했었던 이유 그게 인제 가치죠. 그 가치가 제대로 실현이 됐는가 즉 성과를 냈는가 라는 거 그거를 훨씬 더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 인도 시스템 그래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토대로 해서 조직의 전략부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프로젝트 결과물이 인도물이 나온 이후에 운영으로 이관이 돼서 운영 업무가 쭉 들어가면서 어떻게 가치가 발현이 되는지 이러한 가치 인도 시스템과 관련된 설명이 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원칙이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그 애자일 쪽 보면요. 12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 쪽도 이 칠판에서는 이 12 가지 원칙이라는 거를 딱 이렇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약간은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나중에 인제 설명을 다 드릴 텐데 철학적인 내용인데 그 한 번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제 그 원칙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PM복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다시 살펴보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한번 원칙을 보시면 쪼금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고요. 시험 가셔서도 헷갈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관리 원칙이라는 거를 명확히 좀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답안을 좀 찾아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러한 프로젝트 관리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표준서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PM복 가이드 이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 지침서 요쪽은 성과 영역이라는 거를 좀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리 원칙이 실제 구현이 어떻게 되느냐 프로젝트에서 이 성과 영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제 구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 팀 성과 영역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로부터 출발을 하니까요. 그쵸? 그리고 팀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 있고 구성이 됐고 그러면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떤 개발 방식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애 주기는 또 어떻게 구성해서 갈 것이냐와 관련된 영역들. 그리고 실제 기획 쪽과 관련된 뭐 일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돈과 관련된 계획, 품질과 관련된 계획, 뭐 조달과 관련된 계획들, 그리고 사람 쪽과 관련된 계획들, 뭐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 쪽, 리스크 쪽에 관련된 계획들에 대한 영역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작업 성과 영역이다라는 거는 실행 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도 성과 영역이라는 거는 프로젝트의 인도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인도물의 범위를 정하는, 우리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그러한 인도물이 완료됐어요. 그럼 프로젝트 완료 종료 쪽과 또는 단계 종료 쪽과 관련된 부분들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측정 성과 영역이라는 거는 측정 지표죠. 예, 성과 지표들과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된 사항들이고요. 불확실성 성과 영역은 리스크 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설명을 해 놓고요. 실제 조정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실제 이러한 어떠한 프로세스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영역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좀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쭉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방법적인 측면은 요 4번 모델 방법 결과물 요쪽에 많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M복을 읽으시면은 좀 딱딱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딱 맞아떨어지는 관점보다는 앞에는 제대로 설명이 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또 뒤를 보니까 이게 설명이 돼 있고 막 인제 이러한 형태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본 과정에서는 그 방법 모델 결과물들도 이 각각의 영역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서적 내에서도 좀 그 참조할 만한 부분들이라는 거를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36차시로 이렇게 좀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M 관련된 부분을 오버뷰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성과 영역, 그래서 이 8가지 성과 영역에 대한 사항들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4차시 정도는 우리 문제를 한번 실전 문제라는 거를 한번 좀 풀어 보면서 또 인제 문제에 대한 대응 감각도 기르는 형태로 좀 과정을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차시의 마지막으로 그 시험에 접근하실 때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짝 좀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을 딱 보실 때요. '나는 프로젝트 관리자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텐데, 프로젝트 관리자는 리더십도 아주 뛰어나고요. 예, 산업 관련 지식도 많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지식 등 이러한 기타 전반적인 사항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일종의 PM은 슈퍼맨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그러시면서 인제 문제에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해결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프로젝트 수행 조직 구조 뭐 뒤쪽에서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특별하게 그 시험 지문에서 언급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행 조직 구조는 매트릭스 조직 구조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트릭스 조직 구조로 들어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코디네이터, 아니면 퍼실리테이터 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애자일 쪽으로 나오기도 해요. 애자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한 지문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또는 어떤 조직 구조로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매트릭스 조직 구조 요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답을 찾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의견이 다르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먼저 이렇게 해결책이나 솔루션을 제안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만나서 들어주고 설득하고 논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문을 뚝 보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만나서 뭐 경청하고 들어주고 설득하고 논의하는 요쪽을 좀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에 좀 가까울 확률이 좀 많고요. 특히나 인제 약간은 '예방적인 측면이다.'라고 한다면은 쪼금은 브로드하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쪼금 브로드하게 이렇게 먼저 만나서 들어주고 설득하고 논의,
아, 이거를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식의 선택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놓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 당사자 회피하지 말고 직접 만나는 것이 추천된다. 그게 답일 개연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이나 의사결정 시에는 PM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팀원을 좀 최대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요렇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다라고 한다면은 팀원들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토의를 하다 보면 팀원들 서로 설득이 가능하고요. 또 업무를 위임해도 팀원들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팀원들이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자율구성 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셀프 오거나이징 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 PMP 시험에서는 그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답을 또 찾아 나가시는 것이 정답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보상 측면에서도 보면은 현실은 뭐 금전적인 보상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지만 비금전적인 보상도 금전적인 보상만큼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막 보다 보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헷갈리고 잘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실 부분은 그 인제 영문을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아니면 뭐 커미트먼트라는 말, facilitate라는 말, 뭐 support, collaborative 아니면 engagement, diversity 뭐 인제 이러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나 도저히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요러한 용어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 지문이 어떻게 보면 안들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험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